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토토가 없었고, 프로토는 제가 커뮤니티로만 공유를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는 거는 거의 2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독자가 100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성적이 너무 처참했었는데 이번 주는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먼저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위 수원과 10위 경남의 대결인데요. 수원은 직전 경기 슈퍼매치 서울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홈에서 패배를 했었고, 경남은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수원 승리의 45.6%로 수원 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당연히 FA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원보다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경남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수원은 컵 대회를 제외하고 현재 3연패 중이고 5경기에서 2무 3패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남은 지난 제주전에서 승리하면서 원정 첫 승을 기록을 했어요. 1승 3무 1패의 그 5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지금 모습이고요. 수원은 34라운드 박은익류와 최성근이 결장을 하고, 경남은 오스만 선수가 장기 부상인 점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단 수원이 아니라 다른 팀이었으면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경남보다는 홈팀 사이드를 받겠지만, 홈에서 좋지 않은 수원이기에 고민이 되는 경기로 보이고요. 경기력은 최근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남이 둘 다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경남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이고, 최근 경기 자체는 경남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경남은 세트피스 세컨볼에 의한 골들이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은 골을 넣기 전까지는 제주가 우세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골을 만들어내고 승리한 팀은 경남이었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7경기 무득점이긴 하지만 타가트가 있는 수원이 4연패를 지금 최근 3연패 중인데 4연패까지 경남을 상대로 4연패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무리 FA컵에 중점을 두겠지만 그래도 쉽게 지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타가트, 김민우, 안토니스, 영기훈 등의 선수들이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 슈퍼매치에서의 수원의 모습들이 있었고, 오스만이 없는 경남은 조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경기 전반전에 제주에게 밀렸던 경기력을 봤을 때 수원이 선취골을 넣으면 무승부 또는 웬만해서는 수원이 이길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초안픽은 무승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1승 2무 2패로 경남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경남은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9위 성남과 11위 인천의 대결입니다. 성남은 지정 경기 대구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고, 인천은 전북과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의 42.6%로 무승부의 빈도도 높고 일단 무승부를 조금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성남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인천은 1승 3무 1패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성남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남은 임채민과 에델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 점은 성남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임채민도 임채민이지만 특히 에델을 봤을 때 7경기에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2골은 제가 수비수가 2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득점 감각이 좋지 않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성남에게 에델의 복귀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천은 지난 전북전에서 명준재와 장윤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과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고, 게인대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후반 막판에 있었던 찬스를 골을 넣었다면 인천이 승리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번 경기에서는 김동민 선수가 결장을 하고요. 인천은 지난 경기 무구사, 지원학, 김지장, 김효남 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케인대가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교체 투입 후 찬스들을 케인대가 들어오고 나서 그 공격들이 살아나는 모습, 찬스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어, 장면에서 골을 넣지 못했던 건 정말 당연히 넣어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일단 성남 자체는 공격진에서 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모습과 끈끈한 수비, 김동준의 선방으로 버텨내는 모습들이 보여요. 두 팀을 비교했을 때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최근 분위기,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인천이 압도한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성남은 뭐 강등될 확률도 적고요. 최종 목표가 일단 잔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독 자체가 남길 감독이고 막판까지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준을 쉽게 뚫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과 에델의 플레이로 성남이 선취골을 넣고 그 골을 지키는 방향 쪽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 4경기째 인천이 패배가 없는데 이번 경기 패배할 것으로 보여서 성남 승과 무승부에서 고민 중인데, 일단은 초안은 성남의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자, 일단 상대 전적도 무승부 빈도가 높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 성남의 승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7위 상주와 12위 제주 경기인데요. 상주는 직전 경기 강원에게 2대1 패배, 제주는 경남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남준세 선수가 제주는 결장을 하고요. 투표율은 상주 승리에 54.3%로 몰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주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제주는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2연승 중인 상주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상주는 김건희, 류승우, 윤보상, 박용지, 시우타임 등 지난 경기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2대1로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포항이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상주가 상위 스플릿으로 갈 뻔했어요. 자, 서울 경기에서도 역전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제주는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서 승점 6점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길라르, 윤빛가람, 이창민, 윤일록 외에는 좋았다고 느껴졌던 선수가 없었고 이 선수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패배했지만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아길라르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왜 아길라르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안 시키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이 경기 상주가 정배를 받을 확률이 높고 투표율도 지금 상주에 몰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 세 경기째 승리가 없는 제주가 K리그이기 때문에 이변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과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당연히 상주가 2연승 중에 상주가 우세하지만 제주가 지난 대구전처럼 각성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 경기 승무와 승패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이 경기는 투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단폴로 가기에는 제주가 이변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초안픽은 상주의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상대 전적이 3승 2무여서 최종 픽에는 승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주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경기 6위 강원과 3위 서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 상대 전적은 4무 1패로 일단 서울이 조금 더 우세하고 무승부의 빈도가 높은 경기입니다. 자, 강원은 상주 원정에서 2대1 패배, 서울은 수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했고 투표율은 강원 패, 서울 승리에 40.4%로 몰려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강원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서울은 2승 1무 2패로 분위기는 슈퍼매치에서 승리한 서울이 좋아 보이고 강원은 김지현, 조재환, 정석화, 이재권, 최치원 등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카자토와 오범석까지 이번 경기에서 결장을 합니다. 서울은 박동진과 이웅희 선수가 결장을 하고요. 페시치는 복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페시치의 결정 여부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TV에서 나왔던 그 FC 서울의 특이한 데이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시즌 7월에 1승, 8월 1승, 9월 1승을 하고 있고요. 했고요. 10월은
이미 슈퍼매치에서 1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서울이 더 이상의 10월에서 승리가 없을 거다라는, 뭐 이거는 물론 패턴인 부분이니까 크게 참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재미난 패턴이 있다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패턴과는 별개로 저는 3경기째 승리가 없고 2연패 중인 병수볼이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번에 반전시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배는 무승부 또는 서울을 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상주전에서 결과는 패배했지만 좋은 찬스들이 많았고 골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분명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상 선수들과 결장 선수들이 있고 FC 서울이 지난 경기 정말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줬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3경기째 승리가 없었는데 2연패 중일 때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처럼 병수볼이 A매치 기간 동안 정비를 잘 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난 슈퍼매치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서울이 좋았어요. 그러나 수원의 골 결정력이 정말 없어서 실점이 적었던 것이지 분명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황현수 선수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봐요. 저는 강원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수비가 불안한 서울에게 강원이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패턴을 봤을 때 두 경기째 연패를 하다가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강원의 승리, 상대 전적 이거 다 무시하고 투표를 다 무시하고 저는 강원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고 봅니다. 자, 5번째 경기 2위 전북과 5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인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포항은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을 2대1로 승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투표율은 전북 승리의 65.1%로 몰려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북은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포항은 4승 1무로 굉장히 최근 분위기가 좋네요. 최근 4연승 중인 포항이고요. 포항은 최용준과 김광석이 결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희소식은 이번 경기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었던 일류체코 선수가 경기에 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전북은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로테이션 때문인지 선발 라인업에서 공격진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뭐 정착이 제대로 지금 시즌 막판인데 물론 김신호 선수의 이탈도 있지만 굉장히 자리가 잡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떤 경기에선 김승대가 뭐 선발 투입했다, 뭐 어떤 경기에서는 이동국 선발 투입, 어떤 경기에서 호사 선발 투입, 뭐 이런 1선의 자원들뿐만이 아니라 2선에서도 뭐 한순규 나오고 뭐 고무열 나오고 뭐 한교원 나오고, 이게 굉장히 뭐 정착이 제대로, 주전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선민을 제외하고는 주전 선수가 누구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 인천전에서 이동국 선발과 호사 교체 투입시켰던 부분, 로페즈 교체 투입, 이승기 교체 투입시켰던 부분에 로테이션을, 물론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포항은 완델손과 심동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팔로세비치와 조커인 이가경 선수는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패턴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전북 패턴을 봤을 때 2무를 하고 포항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항을 홈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최근 분위기가 좋은 포항이지만 최영준과 김강석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번 경기 전북이 무조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전북이 최근 분위기가 좋은 포항 상대로 꾸역승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전북의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이 2승 2무 1패로 무승부의 빈도도 높지만 전북이 약간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경기입니다. 4위 대구와 1위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성남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 울산은 동해안 더비에서 2대1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대구 패에 47%로 울산에 조금 몰려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5경기를 봤을 때 최근 5경기 대구는 2승 3무, 울산은 3승 1무 1패로 최근 분위기는 동해안 더비에서 패배한 울산보다 대구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대구는 9경기째 무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배가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무승부의 빈도도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울산을 불투리스가 복귀했다는 점과 이적해온 데이비슨 선수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왼쪽 지금 풀백 자원이 사이드백이
박주호와 이명재가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이명재 선수가 이제 내년에는 군입대를 하겠죠.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가 오게 되면서 저는 데이비슨 선수가 주전으로 이제 발돋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데이비슨이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울산은 최근 2년 동안 스플릿 라운드 성적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최다 준우승이라는 팀이라는 점이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스플릿 라운드를 하면서 참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구는 성남의 수비와 김동준을 뚫지 못할 것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약간 성남의 사이드로 봤는데 박기동 저는 일단 선발 라인업이 에드가 그리고 세징야 김대원의 이 삼각 편대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박기동과 에드가 투톱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성남을 뚫어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일단 어, 대구의 공격진이 굉장히 좋고 신창무를 비롯한 교체 자원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력과 흐름, 스쿼드를 봤을 때 동해안 더비에서 패배한 울산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것으로 보여서 대구패를 예상을 하고요. 경기력 자체가 일단은 울산이 물론 그 경기에서 동해안 더비에선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일단 최근 흐름도 동해안 더비를 제외하고는 3승 1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감은 울산의 패배로 보이고 그러나 일단 두 팀이 최근 두 경기를 맞붙었을 때 두 경기 다 무승부가 났다는 점과 박기동, 에드가, 신창무, 김대원, 세징야가 좋다는 모습 그리고 무승부가 많은 대구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의 무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3무 2패로 울산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경기는 단통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단통은 상주 승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주 승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성 공유를 드렸고요. EPL 성 공유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가 성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번 주에 잘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